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택작가TV의 열린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계획을 하고 그동안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2월에는 반드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2월 1일 첫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변에 요청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책 쓰기라고 하는 주제로 오픈 강의를 열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나의 첫 책 쓰기라는 주제고요. 제가 2013년부터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이 책 쓰기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강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정도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개를 제가 일주일에 한 개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나의 첫 책 쓰기 1강. 일단 이 전체 과정의 내용들을 좀 가볍게라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책 쓰기의 과정은 첫 번째 기획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경쟁 도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의 분야가 어떠한 도서들이 있는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책을 읽게 되는 주요 독자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집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쓸 때 단순히 이런 것만 분석을 잘 한다고 해서 책을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단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내가 대충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면 절대로 책을 완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획을 한 이후에 꼭 만들어지게 되는 기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기획서에는 예상되는 목차와 함께 물론 조금 전에 분석했던 이런 경쟁 도서에 대한 분석 내용이라든가 주요 독자층, 집필 방향, 문체라든가 등등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상 목차와 함께 또 샘플 원고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획서를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제가 작성했던 기획서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획에 대한 강의를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출판사를 과연 어떻게 접촉해서 선정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1시간 또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집필하는 방법, 글감을 어떻게 수집하고 또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서 정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출간, 어떻게 출간을 했는지 그 출간한 이후의 경험은 어떻게 되며 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최근에 기획했던 책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총 11권의 책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이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학교 동아리라는 책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2013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쓰려다 보니까 이 책을 기획해서 쓰는데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냈던 책이 이게 2013년 12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공계 진로 콘서트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이 2016년 3월에 나옵니다. 대략 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리죠. 저는 이 책을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책을 기획해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 권의 책을 쓴다라는 것은 진짜 아무리 내가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획부터 쓰는데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그만큼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겠죠. 제가 사실 이 두 권만 제가 혼자 썼고요. 처음에 두 권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더 바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책을 혼자서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부를 해서 뭔가 새로운 기획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이런 책 쓰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른 선생님들도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5명이 같이 이 책을 썼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좀 연결되죠. 내용이 이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과, 공과, 그래서 과학기술 계통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이 이렇게 연결지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발명이라는 책을, 발명에 관한 책을 기획해서 공동으로 집필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게 2020년 초반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2021년 초반,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거든요. 누구나 탐구라는 책. 이거는 가족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책.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유학기라든가 동아리, 방과후 학교 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책과 같이 혼자서 쓸 수 있는 책에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책의 개수를 다양하게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능력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어떤 저작물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어떤 공유와 협력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이 아랫줄에 있는 책은 전부 다 번역서인데요. 전부 다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면서 함께 번역을 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물리하고 또 신소재를 전공을 했거든요. 화학 분야죠. 그래서 물리화학의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류의 책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물리여행은 제가 중학교 당시에부터 봤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독일이라든가 일본, 세계에서 이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제 번역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과 또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번역해서 세상에 내놓게 됐고요. 이 책은 과학고를 다니는 학생이나 영재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또는 과학을 좋아하는 중학생들이 참 많이 사서 봅니다. 최근에는 어른들 중에도 물리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 책은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험에 대비서로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밖에 이러한 실험책들을 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이 실험책들은 우리가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저는 이제 직업이 좀 바뀌거든요. 아무튼 학생들을 꾸준히 이제 가르쳐 봤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제 어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험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겠죠. 사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사물들을 만져보면서 또 사물이나 자연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변화를 주고 그 조작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이 잘못됐을 땐 다시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릴레이하면서 과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을 지식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으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지 않는 지식이죠. 사실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내가 어떠한 실험을 잘 수행했던 그 과정적인 지식들이 몸에 남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학교에다 맡겨놓을 경우에는 실험을 안 하는 선생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아이가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모 또는 가족이 이러한 실험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판단에 이런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게 됐지만 굉장히 컨텐츠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나오는 재료들은 국내에서 좀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 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오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번역하는 과정에 좀 한국적인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계의 이 자료들은 이런 실험 자료들은 엄청나게 넘칩니다. 근데 이게 다만 교사들 사이에서 또는 뭐 교육청 단위에서 또 그러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어떠한 그 갖춰진 정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중이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바깥으로 우리 한국적인 것을, 그러니까 K-사이언스죠. 어떻게 보면 K-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을 바깥으로 꺼내서 많은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이건 참 가치로운 일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누구나 탐구라는 책입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책의 기획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즐거운 실험실, 이게 이제 영국 책이 3권이고요. 이 파란색만 이제 미국 책인데, 이 책들에 나오는 실험, 그러니까 뭔가 구하기 쉬운 재료로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읽기에도 편하고 예쁘고 또 집에서 접근하기 쉽고 이런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나온 어떤 디자인이나 모습 같은 것들이 한국적이지 않고 실제로 재료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바꾸되 또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을 사실 제가 기획해서 책으로 나오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게 그냥 대충 사진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함께 해서 팀워크를 맞춰서 그 팀워크가 발휘돼야지만 이 책이 잘 구성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학교 이번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에서 실험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실험들을 같이 모여서 꾸준히 했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다양한 실험들을 공동으로 해보면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 실험이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 어떻게 만들어야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지 않고 번역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어요.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적인 스타일, 우리만의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컨텐츠를 내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 원고를 선생님들이 나눠서 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사진 화질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스튜디오에 가서 전문 사진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전부 다 촬영해서 책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죠. 풍선,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뭐 일회용 접시라든가 나무젓가락, 빨대, 종이, 뭐 해봐야 뭐 철사 같은 것들, 아이스크림 막대, 이런 것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건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은 실험 도구가 되겠죠. 또 종이 비행기,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한 이제 UFO 비행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뭐 오뚜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풍선으로 만드는 이런 재료도 있고, 뭐 비행기, 이런 뭐 집에 있는 어떤 플라스틱 파일철 같은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의 컨텐츠로 구성을 했고요. 컨셉 자체가 이제 주제는 이제 누구나 탐구 시리즈의 날리기의 과학이라는 주제인데, 컨셉은 천원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실험으로 구성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천원 가게 아시죠? 그죠? 주변에 많이 있죠. 한 1,000원, 2,000원, 3,000원 되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하죠. 근데 그런 곳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실험, 또는 집에 버려지는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로켓 비행기 이렇게 그 완성된 사진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간단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시간, 난이도,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요. 준비물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찍으니까 한눈에 보기가 좋죠. 그리고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과학적인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응용 원리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누구나 탐구를 기획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획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지금 설명드린 책에 대한 기획서는 아니지만 기획서를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고 다음 시간에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책에 대한 기획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책이죠. 누구나 탐구. 이 책 제목을 잘 보세요. 누구나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족 누구나. 그리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손쉽게. 그렇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구나 탐구 01번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날리기 과학이라는 주제로 좀 범위를 좁혀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2권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악기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경우는 현악기, 타악기, 전자악기, 뭐 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물리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악기의 기본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과학이라는 책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캠핑에서 할 수 있는 과학, 그 다음에 뭐 전기에 관한 것도 하고요. 전기와 자기, 화학 반응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